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아빠들 다 회사로 보내셨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들 챙기는 것도 그렇고요. 이제 늘 집에 함께 있지 않던 사람, 아빠가 같이 있는 건 좋은 점도 많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또 네,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늘어나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 이제 지능 검사랑 ADHD 검사했던 이야기들 나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격려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네, 댓글로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연락 주셔서 힘내시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려요.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많이 정신이 수습이 됐어요. 시간이 약이잖아요. 예, 항상 이렇게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런 결과를 받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는 수습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네, 실제로 상황이 수습된 건 없고요. 네. 제가 뾰루지가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상한 일이 생기면 뾰루지가 바로 올라와요. 그런 원래 그게 호르몬의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누구나 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면 여드름을 유발하는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 나이에 여드름 나는 여자입니다. 네, 하여튼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저 잘 살 겁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연휴 보내고 수고하신 우리 어머님들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책 증정 이벤트 오랜만에 드리겠습니다. 네, 출판사들에서요, 제안을 많이 주셔서 저 정말 감사해요. 책 고르는 게 일이 됐어요. 어떤 책을 증정을 드리면 좋을까? 어떤 책을 소개 드리면 좋을까? 네,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드릴 책은요, 나에게 없는 딱 세 가지입니다. 네, 요 정도 두께예요. 그리고 글밥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몇 학년 정도가 읽으면 좋을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글밥이 궁금하죠, 그죠? 네, 요 정도 글밥이고 예, 중간중간에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얇지 않고요. 그렇게 글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 여학생들로 치면요. 좀 빠른 친구들은 2, 3학년도 볼 수 있겠지만 남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책이고요. 여학생들은 2, 3학년부터 또 남학생들은 한 4, 5, 6학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네,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지 우리 아이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쵸? 항상 글밥 생각하실 때는 우리 아이의 독서 이력을 보셔야 돼요. 이 정도 책을 읽어왔던 아이면 학년 상관없이 읽을 수 있고요. 이런 책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고 아직 여전히 만화책에 빠져 있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아이의 뭔가를 결정하고 아이를 판단하는 지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끌어줄까만 보세요. 앞만 보세요. 네, 막뭐 만화책만 보고 있고 막 하면서 속상해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네, 이렇게 이 책은요,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황선미 작가님의 책이에요. 우리 믿고 보는 작가님 있지요. 네, 누구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간이 나오면 무조건 사는 작가님은 두 분이 계신데요. 김영하 작가님이랑 임경선 작가님 이렇게 두 분의 에세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두 분이 에세이를 내시면 그냥 삽니다. 네, 빌려보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꼭 돈 주고 사는 어떤 팬심으로. 네, 저는 두 분이 그렇고요. 이번에 김영하 작가님 새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두근두근 하면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황선미 작가님은요, 마당을 나온 암탉 아시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많이 읽는 나쁜 어린이 표라고 하는 두 권의 유명한 책이 있고요. 그 외에도 책을 또 많이 쓰셨는데요. 저는 제가 읽었던 책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랑 나쁜 어린이 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작가님이 네, 이렇게 또 새 책을 내셨고 이보연 님이라고 하는 이보연 그 소장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녀교육 전문가님께서 여기 뒤쪽에다가 네, 이렇게 좀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관계 수업, 형제자매에 관한 왜 그러냐면 이 책이 형제자매 관계에 관한 책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이나 카운셀링을 담고 있는 책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요. 형제 자매의 그런 어떤 그런 미묘한 질투심, 시기심, 그리고 막 복잡함, 사랑은 하는데 너무 밉고 얘는 없었으면 좋겠고 얘는 왜 태어난 거야 막 이런 마음 그런 복잡한 그런 감정들을 담아내는 책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그런 면에서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동화인데요. 읽다 보면 심리 카운셀링을 받는 느낌.
네, 어른도 받을 수 있고요. 아이도 받을 수 있고요. 엄마인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 얘네들 사이에 이런 어떤 권력 관계, 그리고 미묘한 그런 질투라는 감정, 이런 것들, 그리고 가족 안에서 두 사람의 자식이라는 그 둘의 다른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순간순간 겪었던 그런 갈등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저는 좀 끄덕끄덕 하면서 읽었어요. 아이들 동화책이지만 저는 소개를 드려야 되니까 다 읽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제가 동화를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동화를 읽기 시작을 했고, 네,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이렇게 참 좋다. 네, 치유받는 느낌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책 뒷면에 보면요. 작가의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작가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을 하셨는지 작가의 말을 잠깐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생각도 다르지요. 뭔가를 바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결국 해낸다면 그 성공도 다를 거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낸다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생각을 보고 느끼고 인정하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네, 주인공이 쌍둥이에요. 여자아이, 남자아이. 네, 쌍둥이면 흔히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아야 한다. 혹은 뭐, 당연히 잘하면 둘 다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압박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관계도 좀 미묘하고, 쌍둥이 가지신 부모님들은 강추고요. 저처럼 이제 형제를 키우시거나, 형제 자매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속상한 마음이 있어 본 큰아이. 그러니까 읽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두면 둘째도 읽잖아요. 그쵸? 이런 책들은 네,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두 명 키우다 보니까요. 물론 뭐 셋, 넷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 거 알아요. 저도 사남매 중에 둘째로 자랐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 아이를 낳았는데요. 여기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요. 정말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나 다르죠. 얼핏 보면 외모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아이들도 그 알맹이는 너무너무 달라서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그쵸? 저는 더구나, 네, 쑥쑥 잘 크고, 네, 척척 야무지게 잘하는 큰아이가 있고요. 둘째 아이는 하나하나 다 손이 가고, 모든 게 다 느렸고,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대조적으로 또렷하게 다른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특성이 너무나 달라요. 성격도 큰아이는 좀, 네, 논리적인 면도 있고, 좀 편안하고, 좀 이렇게 그런 살가운 면도 있는 반면에 작은 아이는 이제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ADHD라는 그리고 우울증, 또 지능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있지만 좀 짜증이 많고 부모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형하고도 계속 네, 투닥투닥 하면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어릴 때는 그렇게 안 싸우고 착하게 잘 컸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 호르몬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호르몬을 호르몬을 이길 자는 세상에 없나요? 네. 우리 이제 저도 나중에 갱년기가 오겠지만 호르몬의 흐름이 바뀌어 버리면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던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사춘기의 호르몬을 막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전에 없던 싸움이 너무나 잦아지고 네,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막 둘이서 계속 투닥투닥 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있자니까 저의 스트레스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쟤는 왜 저것까지 계속 저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얘는 더 많이 도와주거나 여기서 이해를 하지 못할까? 이해심이 넓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얘는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왜 알아서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아이들 둘이 싸우고 막 투닥하고 그 하루 종일 자기들도 그 학교 못 가는 스트레스, 집안에 갇혀 지내는 스트레스에 사춘기 호르몬까지 겹쳐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막 그러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제가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네, 결국 저를 이제 힐링시켜 주는 거는 저는 책이에요. 저는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시달렸던 문제들 혹은 고민했던 문제들 아이들을 이 상황에서 뭐라고 내가 훈육을 해야 될까라고 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고 난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9시 정도부터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는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저희 아이들은 9시 30분에 불을 끄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9시부터 책을 붙잡고 누워 있으면 그 옆에 와서 책을 같이 보다가 9시 반 40분 정도 되면은 각자 방으로 가서 이제 불을 끄고 잡니다. 5, 6학년 됐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쵸? 저학년 때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고 지금 아직도 아이를 재우고 막 안 자려고 하는 아이랑 시달리고 계시면요. 희망을 가지세요. 저도 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9시부터 책을 읽으면서는요. 제가 막연하게 그리고 정리되지 않았던 고민들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어젯밤에는 이 책을 읽었어요. 네. 이제 영상을 도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의무감으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동화를 읽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형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네, 이 책에 나온 어떤 구절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또 심리적 탁월하게 심리를 묘사를 하셨을까? 아이들 심리인데요. 저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에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면서도요. 아이들 심리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섬세하게 표현을 하라고 하면 절대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동화책 쓰시는 분들은 다르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공감이 되고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준 것은 아닌데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어떤 이런 다른 사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저 스스로는 답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요. 어젯밤에 누워서 이거를 보면서는 또 제가 읽고 있으니까 애들이 또 궁금하죠. 저는 어떤 책이 있으면요. 아무리 동화책이어도 아이들한테 먼저 읽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깔아요. 보여주고 까는 거예요. 그냥 깔지는 말고. 네. 한 번은 보여주고 어필을 굉장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깔아 놓으면요. 누군가는 주워서 보더라고요. 이번에 안 주우면 다음에 또 주워요. 이번에 네 관심 없는데요. 신기하게도 3개월, 6개월, 1년 후에요. 이 책이 그 아이의 정말 최고의 책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 지금 네, 이 책을 이제 그 증정 이벤트 할 거잖아요. 그러면 막 증정되시면 너무 기쁘잖아요. 집에 왔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진짜 힘들게 증정 이벤트 당첨된 거 빨리 읽어. 막 이렇게 하시죠.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는 그냥 엄마를 똑같이 따라할 거니까요. 엄마가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읽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에 따라서는 취향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그렇다면 엄마라도 읽으세요. 저처럼 네, 힐링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증정 이벤트는요. 영상 댓글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로 네이버 카페로 가셔가지고요. 카페에 보면 게시글, 공지사항, 필독 공지사항 제일 위에 올라 있는 글 중에 이 책 제목이 있는 곳을 들어가서 가지고요. 거기에 댓글로만 다셔야 돼요. 따로 게시글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 후보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즉 댓글을 다셨던 분들의 댓글 중에서만 추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추첨하지 않아요. 이거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따로 계시고요. 거창하게 말했지만 제 친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모든 업무를 네, 당연히 비용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맡아주시는 팀장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그 팀장님께서 추천부터 주소 수집, 그 다음에 주소 발송, 책 발송 모든 과정을 다 맡아주고 계세요. 그래서요. 그분께서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를 추첨을 하셔서 공지를 하실 거예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요. 이틀 후에 추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 카페로 가셔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책이니까 이제 도서관 많이 개관할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도서관 개관하면요. 바로 신청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